경제 붕괴, 대기업도 무너졌다. 가족의 모든 것을 잃은 충격적인 현실. 우리가 흔히 믿고 살아가는 것 중 하나가 대기업은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대기업 다니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삼으라고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일 때 대기업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 붕괴로 대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들이 겪은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 여파는 단순히 개인의 직장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 명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몰락. 김 씨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40대 후반에 임원직에 오르며 더 이상 경제적인 걱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임원이라는 직급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 씨는 재취업이 쉬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 붕괴로 인해 대기업들마저도 신입사원을 줄이고 경력직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는 고갈되고 두 자녀의 학비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대학에서 휴학을 권유해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시절의 저축은 2년 만에 바닥이 났고 그는 결국 퇴직금을 모아 창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의 가족은 경제적 몰락과 함께 가족 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 안정된 직장이 무너진 가장. 박 씨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소문난 대기업 공장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기업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박 씨 자신도 퇴직 후 넉넉한 연금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결국 회사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했고 박 씨는 예고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이미 50대 후반이었던 박 씨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한순간에 직업을 잃고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관리해 온 가정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박 씨는 수년간의 헛된 재취업 노력 끝에 퇴직 후 하향된 생활 수준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져 결국 박 씨의 가정은 더 이상 이전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꿈을 향해 달리던 젊은 대기업 사원의 좌절. 이정민 씨는 IT 업계에서 유명한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회사는 꿈의 직장이었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커리어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함께 회사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입사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당황한 정민 씨는 곧바로 다른 회사를 알아봤지만 업계 전반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민 씨는 급격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스펙도 무용지물이 된 듯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신감마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민 씨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예전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엔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의 여파.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개인과 그 가족이 받는 충격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에서 일하면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고 믿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는 대기업조차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개인의 직업적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생계와 미래 계획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만이 안전한 삶의 보장책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서 끝까지 안전하리라는 법은 없으며 이에 대비한 다양한 재정적 준비와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사례들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대비책.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나 소득 감소에 대비해 예비 자금을 마련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직업적인 스킬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이라는 안정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한 자산 관리 및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경제 붕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고 직업적 및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 재정 관리를 통해 위기 앞에서도 가족과 함께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붕괴의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대기업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고 퇴직금과 연금만 있으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경제 관념 속에 뿌리 내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일 때 대기업조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대기업이 무너지다니.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나 경제 불황이 닥치면 대기업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그 여파를 생생하게 목격해왔죠.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은 한순간에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고 그들의 퇴직 후 삶은 전혀 계획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더 이상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그 여파는 결국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대기업 임원이던 어씨는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예고 없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원급이니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경제 위기로 인해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였고 그가 기대했던 안정적인 노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재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죠. 두 번째 충격,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차이가 없다. 한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제 흐름을 보면 이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찾아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얽혀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만 튼튼하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 이들 대기업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B씨의 경우 대기업 공장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노후를 대비해 왔습니다. 그는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자녀 교육과 집 장만에 재정을 집중하면서 노후 준비는 차츰차츰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는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고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가족 모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 젊은 세대도 안전하지 않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면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이던 C씨는 입사 1년 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첫 직장을 얻어 커리어를 쌓아가려던 중이었지만 경제 위기의 여파로 회사가 감원하면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계약직과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게 됐죠. 이처럼 대기업조차도 더 이상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 경제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은 단순히 개인의 실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가족 모두가 재정적,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비상금이라고 불리는 예비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위기는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 자금으로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적인 유연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다른 직종이나 분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기술의 변화가 빠른 만큼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언제든 다른 분야로의 전환이 가능해야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일자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투자,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소득원을 확보해 두면 주 소득원이 흔들릴 때에도 경제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론, 불확실한 시대에 스스로 대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대기업이라는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스스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고 그 여파는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직원,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재정적, 직업적 유연성을 키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함께 무너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기업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